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연금 계좌 있잖아요. 만약에 이 계좌가 10년, 20년 뒤에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연금 저축과 IRP 계좌의 숨겨진 잠재력을 정말 100% 끌어내서 세금을 아주 극적으로 줄이는 정말 영리한 계좌 설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만 딱 생각하고 그냥 계좌 하나만 덜렁 만들어서 돈을 넣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미래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똑똑하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노후 준비 잘하라고 당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연금저축펀드랑 IRP라는 아주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는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6.5%.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 내가 낸 돈의 최대 16.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냥 통째로 깎아줍니다. 이건 뭐 거의 내가 낸 돈의 16.5%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랑 똑같은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이것만 봐도 사실 연금 계좌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이랑 IRP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연금저축펀드는 일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100% 몰빵 투자가 가능해서 좀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잘 맞아요.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더 높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차이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부분 인출은 연금저축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두 계좌를 모두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음 질문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뭘 사야 하는데요? 수천 가지나 되는 상품들 앞에서 길 잃지 마시라고 수십 년 동안 이미 검증이 끝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하기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답이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바로 미국 S&P 500 ETF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 지수는요, 알아서 자가 정화를 합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그냥 알아서 퇴출되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혁신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죠. 둘째, 지난 100년 동안 전쟁, 불황, 온갖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와, 이 슬라이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20년 동안 매년 가장 싼 최저점에만 골라서 투자한 신혜소는 7억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매년 가장 비싼 최고점에만 물려버린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조차도 6억 5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매월 꾸준히 기계처럼 투자한 사람은 7억 3천만 원. 신혜손이랑 별 차이가 없죠. 진짜 위험한 건 타이밍을 재다가 투자를 계속 미루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유명한 격언이 방금 보신 슬라이드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해서 꾸준히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전력이에요. 왜 계좌 하나에 모든 돈을 넣는 게 세금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계좌를 3개로 나누는 것만으로 어떻게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연금 계좌 하나 안에는요, 사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종류의 돈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첫째,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 둘째, 혜택은 못 받았지만 내가 추가로 넣은 원금. 그리고 셋째, 투자로 불어난 수익금. 문제는 이 돈들이 한데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돈을 뺄 때 세금 계산도 복잡해지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과제 대상 자금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이 세 종류의 돈을 각각 다른 바구니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3계좌 시스템이죠. IRP 계좌라는 바구니에는 퇴직금을 담고요.
연금펀드 1번 바구니에는 매년 세액공제 받는 돈을, 그리고 연금펀드 2번 바구니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넣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분리해 놓으면 각 돈의 성격이 명확해져서 나중에 인출 전략을 내 마음대로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가입하고 5년이 지나야 페널티 없이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년 계산이 시작되는 날이 계좌를 만든 날이 아니고요. 최초로 돈을 입금한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새로 만드셨으면 잊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1,000원이라도 입금해서 5년짜리 타이머를 똑딱 하고 시작시켜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설계도가 은퇴 후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3계좌 시스템을 활용한 2가지 궁극의 인출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뺄 때는요,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서 돈을 빼든 무조건 비과세 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이 퇴직금, 그리고 맨 마지막이 세금을 내야 하는 세액공제 원금과 투자 수익입니다. 우리가 계좌를 3개로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정해진 순서를 계좌 단위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죠. 자, 이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2가지 궁극의 인출 전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전략입니다. 이건 IRP나 1번 펀드처럼 세금 낼 돈이 많은 분들한테 유리한 방법인데요. 매년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한도, 그러니까 연 1,500만 원까지를 이 과세 계좌에서 꾸준히 빼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근데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하냐고요? 바로 그때 비과세 계좌인 2번 펀드에서 세금 한 푼 없이 필요한 만큼 싹 보충하는 거죠. 세금 효율과 안정적인 소득,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자, 2번째는 세금 이연 극대화 전략입니다. 이건 진짜 의도적으로 2번 비과세 계좌를 아주 크게 키운 분들을 위한 그야말로 궁극의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은퇴하고 나서 첫 10년에서 15년 동안은요, 오직 이 2번 비과세 계좌의 돈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면서요. 그동안 1번과 IRP 계좌에 있는 과세 대상 자금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불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출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과세 대상 자금 인출을 최대한 늦추는 이유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3%. 연금소득세는요,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70세 미만일 땐 5.5%를 내야 하지만 80세가 넘어서 받으면 세율이 3.3%까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돈을 받아도 내는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 막강한 세금 할인 효과, 이걸 노리는 게 2번째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어떤 ETF에 투자할까, 뭘 살까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구조로 내 계좌들을 설계하는지가 여러분의 최종 은퇴 자산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투자의 성과와 세금의 효율,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열쇠는 바로 이 계좌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아주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바로 실현하는 거죠. 오늘 당장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1,000원을 입금하는 그 작은 행동이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대한 성벽의 가장 첫 번째 벽돌이 될 겁니다.